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지난 마지막 시험 봤더니 100회거든요. 100회. 이론 문제는 지난 시간에 풀어드렸고요. 이제 실기 문제 하나씩 같이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띵. 자, 그러려면 실기 프로그램 먼저 실행시켜 놔야 되겠죠. 자, 여기 아이콘 나와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수험 번호는 2111, 2111, 8자리에요. 그 다음에 1 3개 더, 1112. 이름 쓰라고 나와 있고요. 이름은 여러분 이름 쓰세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설치하세요 라고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입력했던 거 응시 종목 회계 1급 가끔 가다가 이거 시험장에서요 USB 나눠주는데 자기 급수 아닌 거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급수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수험 번호하고 본인의 이름, 문제 유형 제가 나눠드린 건 A형이에요. 그 다음에 감독관 번호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칠판에다가 써줄 거예요. 여기 100회 그 감독관 번호는 6020이에요. 6020. 준비가 됐으면 회사는 세무사랑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고요. 로그인 하시게 되면 준비되겠죠. 시험 보러 가셨을 때 이론 작성 문제라든지 답안 지정하는 건 알려 드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 띄워놨으니까 문제를 보면서 하나씩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 2월 13일 날 시행된 문제고요. 이런 정규 시험이었었어요. 이론 문제는 어저께 해드렸고, 자, 실무. 회사는 세무사랑이라고 되어 있고, 전산회계 1급에서는 지금 우리 회사가 법인이면서 제조업을 한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그 다음에 전자제품 제조, 도소매까지 하고 있죠.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그런가 보다. 거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우리 회사가 세무사랑이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거래처 뭐 이렇게 등록하면 안 될 테니까.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정보관리 및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0점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문제 1번 문항에 대해서 3점짜리 3개, 4점짜리 하나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당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창고의 일부를 1년간 대여하기로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1년치 임대료 현금으로 수령했대요. 근데 여기서는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다음 사항 추가시키라는 얘기죠. 기존 과목 등록이네요. 1번 문제는. 그러면 여기 이 화면에서 개정 과목 등록, 적용 등록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계정 코드를 274번에 들라 그랬잖아요. 200번 때는 274번이 어디 있나 봤더니 이 정도 있겠네요. 그래서 274번. 274번 비어 있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오른쪽 FAT 그 스마트 A에서는 여기다 직접 등록했지만 여기서는 여기 뭐죠? K랩에서는 요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게 됐다는 거 요게 차이예요. 뭐 그렇다고 어려운 건 아닐 테니까요. 여기다가 선수 임대료라고 적어주라 그랬죠. 선수 임대료 등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격은 일반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일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체조교에다가 다른 거 요거 두 개 문제에서 주어진 거 있으면은 그거만 반영하시면 돼요. 다른 거 선택하지 마세요. 뭐 영어로 쓸래요? 안 배웠잖아. 여기 대체 적요 여기다가 1번이라 그랬죠. 이렇게 1번 하시고 그대로 등록해 주세요. 기간 미경과 임대료 계상 지금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잖아요. 잘 따라 하셨으면 무려 잘했다고 몇 점 주겠대요. 3점 주겠대요. 우리 어저께 이론 풀어봤죠. 그거 하나에 목숨 걸지 말고 이런 거 틀리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문제는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제 뭔가 볼게요. 이번에는
신한은행에서 통장을 신규 개설했다고요. 거래처 등록 메뉴에 정기예금 등록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거래처 등록 누르셔야겠죠. 거래처 등록 눌러서 지금 여기서 뭐게 등록해달라 그랬어요. 은행 거래처죠. 금융기관 클릭하시고요. 코드 번호 거기 98004로 등록해달래요. 98004. 은행명은 뭐예요? 신한은행. 마곡 신한은행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금은 정기 적금이라고 되어 있죠. 정기 적금 클릭해 주시고요. 계좌번호 직접 입력해 주세요. 413-920-769-077. 그 다음에 개설점은 신한은행 마곡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신한은행 해주시고요. 지점은 마곡점 이렇게 써주면 되실 거고요. 계좌 개설일 2021년 11월 10일 써주면 되죠. 예금의 종류 정기예금이라고 그랬죠. 정기예금 만기 같은 거 정기 적금이라 그랬나? 정기 적금 이 정도? 주어진 자료 다 입력했죠. 빠진 거 있나요? 없죠. 이렇게 하면 또 몇 점 준대요? 3점 준대요.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세 번째 문제 볼까요?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 검토하여 추가 또는 수정하래요. 별거 없네. 아싸, 이런 건 너무 좋잖아요. 어저께 우리 그 계정 금액 바꾸고서 재무제표에 영향 있는 거 했는데 안 나왔죠. 이러면 따봉이야. 이거 나와도 뭐 저긴 하지 않는다 뭐. 근데 얘는 지금 점수가 저기 절대평가죠. 그러니까 점수 여러분이 많이 따는 게 좋은 거잖아. 자, 그러면 얘는 거래처별 초기월 한번 눌러볼게요.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하셔서요. 계정 준득에 받으러 눌러야 되겠죠. 받으러 금액을 보니까 하늘 정밀 금액이 1300 틀렸네요. 1330만원 입력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레코리아 1170만원이래요. 1170만원. 이런 건 완전히 FAT 2급, 전산회계 2급 수준이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급보험도 클릭해야 되겠네요. 지급보험에 프로테크 1450만원 145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고, 두 번째 부흥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부흥기업 얘는 1350만원. 자, 이렇게 좀 해보면 문제 이렇게만 나와주면 10점은 그냥 일단 70점에서 60점만 더 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 기초정보관리, 그 다음에 정기분, 재무제표 세 문제 해봤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전산회계 1급에서 일반전표 입력 문제예요. 근데 보통 하나에 3점짜리이기 때문에 여기 총점이 18점 나왔다면 6문제 나오겠죠. 여기서도 어려운 거 맞추려고 하지 말고 쉬운 거, 일상적인 거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제가 분계를 직접 하나씩 다 써보고, 그 다음에 제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7월 4일이고요. 공장 생산직이라고 되어 있죠.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 강사, 초빙에 따른 교육훈련비라고 나와 있네요. 50만원. 그러면 얘 지금 교육훈련비는 발생한 거죠. 비용이에요. 회사에서 비용을 처리해야지 되는데, 지금 차변에다가 얘를 뭐라고 계정 쓰셔야겠냐는 얘기죠. 여기 교육훈련비 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교육훈련비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런데 얘가 500번인지 800번인지 구분하셔야 되잖아요. 전산회계 1급에서는 공장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나오게 되면 500번, 800번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공장이라 그랬으니까 500번 때 교육훈련비 쓰셔야 되겠죠. 그런데 내부 평가 볼 때는 500번을 구분할 수 있는 코드가 없죠. 그럼 여기다가 지금 500번이면 제조경비 줄임말
제라고 이렇게 표시해주면 얘가 500번대 비용을 얘기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금액은 50만원. 이렇게 비용이 발생했는데 지금 거기 강사한테 50만원을 다 홀라당 주면 그 강사한테는 이거 소득이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미리 띄어놔야 돼요. 그래서 납부해야 된단 말이죠. 이걸 원천징수라고 배웠죠.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죠. 어저께도 유진 씨가 누가 질문했었잖아, 이거. 유리 씨가. 우리가 원천징수해갖고 다음 세금을 내야 된다면 우리는 예수금이라고 기록하는 거. 급여 나갈 때도 똑같죠. 근데 우리 거를 제3자가 원천징수하면 그때는 선납세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원천징수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계정이 달라진단 말이죠. 자, 일단 그럼 예수금 얼마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거 예수금도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죠, 이거 지금. 금액은 16,500원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16,500원. 지난번에 내부평가 본 거 보니까 이거 많이 틀렸더라고요. 예수금이 어느 쪽에 와야 되는지를 몰라. 까먹은 거야. 왜? 연습 안 했으니까. 아니면 까먹을 만도 하죠. 근데 자, 그러면 지금 교육훈련비를 강사한테 이렇게 지급하면서 50만원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16,500원 우리가 떼어놨죠. 그럼 나머지 금액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강사한테 보내줘야 되겠죠.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대요. 이체를 금액은 여러분들은 요거 입력하면 금액이 자동 계산되겠지만 50만원에서 16,500원 빼게 되면 금액은 얼마를 이체했다는 얘기예요. 48만 3,500원 이렇게 이체했다는 뜻이죠. 이해되셨어? 그럼 1번 문제는 7월 4일 날짜로 일반 전표 입력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제가 좀 설명 이렇게 하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등등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저도 입력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에서 날짜는 7월 4일이었었죠. 7월 4일. 서변에다가는 교육 훈련비 500번째 하면 되죠. 제조원가에 대해서 금액은 50만원. 대변에다가는 예수금 쓰면 되죠. 예수금 16,500원.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고 하니까 보통예금 48만 3,500원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지금 근데 분기하는 거, 이 거래에 나오는 거 앞에 우리 연습했던 거 계속 반복되고 있죠. 특별하게 새롭게 나오는 거 거의 없죠. 특별하게 새롭게 나오는 거 있으면 그거 체크했다가 그거만 좀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이렇게 해드렸고요. 두 번째 7월 11일 원재료 보관 창고네요. 화재 도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 손해보험에 가입했네요. 그죠? 3개월분 보험료 3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그 다음에 여기 전액 뭘로 처리하래요? 비용 처리하라죠? 그럼 보험료로 처리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보험료가 지금 500번을 써야 될까 800번을 써야 될까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이 원재료 보관 창고 어디에 있겠어요? 공장에 있겠습니까? 본사에 있겠습니까? 그럼 500번대 보험료를 쓰라는 뜻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날짜에다가는 차변에다가 보험료 쓰셔야 되겠고, 얘는 500번대 보험료 쓰시라는 얘기고요. 금액은 300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대변에 여기 보통예금에서 300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려고 이 문제를 냈을까? 첫 번째 500번인지 800번인지 그거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험료 여기 비용 계정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 비용 계정으로 처리할지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본 건데, 만약에 여기서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보험료 계정은 제가 비용처리법, 자산처리법 두 개 있다 그랬었죠. 만약에 여기서 문제를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처리해야 되나? 자산 계정은
비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선급비용이라고 자산처리법으로 쓰세요 그랬다면 여기 분계가 달라진단 말이죠. 어떻게? 여기 차변에다가 선급비용 300만원 이렇게 쓰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은 똑같겠죠? 보통예금 300만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차이점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저기 보험에 가입했을 때요. 이렇게 비용 처리하는 방법이 회사에서는 보편적이에요. 그럼 비용 처리했다면 얘는 어차피 시간만 지나가면 다 비용 처리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용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자산을 처리하는 회사도 있어요? 보통 자산 처리하는 것은 자산을 그만큼 썼으면 쓴 만큼 비용 처리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험 가입했을 때 보험 기간이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금 오늘 가입했기 때문에 7월 11일 날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 기간은 하나도 안 지나갔어. 그러면 지나가지도 않은데 이게 왜 비용이야? 그게 말이 돼요? 비용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원래 원칙은 자산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산 처리해 놨다가 한 달 지나갈 때마다 여기 자산 빼주면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보험 기간이 미경과 지금 가입했기 때문에 단 하루도 아직 안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비용 처리하냐고요. 이건 회계 이론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 회사의 회계 팀장님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 회계는 보험 가입했을 때는 기간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자산 처리해놨다가 기간이 지나가면 그만큼 빼면서 다시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에 가면 자산처리법으로 기록한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또 지난번에 배웠던 거 자산처리법 중에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소모품이라는 거 알려줬었단 말이에요. 그죠? 처음에 우리가 저기 소모품을 샀어요. 그러면 하나도 안 썼는데 이게 왜 비용이에요? 그게 다 갖고 있는데 그대로 비용이 아니죠. 그러면 소모품 샀을 때는 자산 처리했다가 걔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소모품들을 썼어. 그 쓴 만큼은 소모품 감소한 거죠. 감소한 만큼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란 얘기죠. 회계 이론에서 따지게 되면. 그런데 얘네들 왜 이렇게 양쪽 다 쓰게 해요? 얘네들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면 다 비용화가 되는 계정이기 때문에 그걸 양쪽 다 써도 괜찮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배우시는 입장에서는 이는 뭐 자산처리법이랬다, 비용처리법이랬다,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만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계속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반복하시면 안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능숙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자꾸만 이렇게 접해보는데 지금 내용이 색다른 거 나와요 지금? 안 나오죠. 다만 아직 익숙지가 않다 뿐이란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저도 7월 11일자 지금 비용처리법으로 이렇게 보험료 입력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7월 11일 날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는 보험료 500번대로 해야 되겠죠. 금액은 300만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액은 3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네요. 단기 투자 목적. 딱 여기만 나오면 단기 매매 증권이겠구나 인전 아시겠죠? 단기 투자 목적이고 한국의 주식. 단기 투자 목적은 타회사 주식이라 했어요. 배당금. 배당금 이런 걸 안 배웠는데 확정되었다. 배당금은 당일 당사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럼 보통예금 계좌 입금됐으면 보통예금이 증가했겠네요. 그러면 7월 25일 날짜로 차변에다가 보통예금 150만원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 배당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이자가 입금됐다면 대변에다 뭐라고 쓰시겠어요? 이자 수익 이렇게 쓰겠죠.
이자 수익은 통장에 있을 때 돈에 대한 이자 또는 채권을 샀을 때 채권에 대한 이자는 이자 수익으로 쓰세요. 근데 주식을 갖고 있는데 배당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배당금 수익 쓰면 돼요.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이거 그때 외우지는 않았지만 지금 새로 하나 배웠으면 지금 그대로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주식 갖고 있을 때 배당금 나오면 뭐라고 쓴다? 배당금 수익이라고 쓰세요. 그럼 얘는 영업과 관련이 있는 수익이겠어요? 관련이 없는 수익이겠어요? 얘는 영업 외 수익인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7월 25일 날짜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단기 매매증권 나올 줄 알았더니 이자 나왔네. 그럼 이거 뭐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보시게 되는 배당금 받았을 때 배당금 수익으로 계정을 쓸 수 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거 물어본 거예요. 되셨죠? 이거 이자 수익이라고 쓰는 분 있을까 없을까? 모를 일이지. 사람이 미치면 다 그렇게 써. 자, 그래서 저도 날짜를 그대로 입력해 볼게요. 날짜는 7월 25일 날짜로 차변에다가 보통 예금 15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배당금 수익, 그래서 15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월 16일 거래네요. 월드마켓 어요. 다음은 영업팀에서 거래처와라고 그랬을 있죠? 거래처와 식사했다. 그럼 얘 뭐라고 써야 돼요? 접대비. 그런데 접대비인데 500번일까 800번일까? 800번. 그죠? 그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결제를 뭘로 했어요? 신용카드로 했죠? 그럼 뭐라고 쓰셔야 돼요? 그렇지. 미직구. 뭐 한 번, 두 번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럼 여러분이 여기 지금 연습하시면서 이런 나오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도 시험 보러 가서도 아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올까 모르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올까? 보편적으로는 아는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70점이 넘는단 말이죠. 자, 일단은 차변에다가 접대비 쓰시고요. 여기는 뭐라고 써야겠어요? 800번대죠. 금액은 얼마인가요? 다 합친 금액 33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카드로 결제하면 거래처 반드시 카드회사 쓰라고 그랬었죠. 여기 어디 카드로 썼댔어요? 신한카드라고 써주시고 금액은 33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 뭐가 생각났냐고요? 지난번에 평가 봤을 때, 자, 봐요. 대표이사가 직원들하고 식사를 했대요. 그럼 얘는 접대비로 써야 돼요? 복리후생비로 써야 돼요? 근데 접대비로 쓴 사람은 뭐야? 누가 그렇게 접대비로 썼을까? 그거는 다음 주에 공개할게요. 대표이사가 직원들하고 식사한 거는 복리후생비예요. 그래서 참고로 그냥. 근데 이거 접대비 문제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실제로 회사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발생할까,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엄청 많이 발생해요. 자, 그럼 저도 이렇게 차변 대변 입력을 해볼게요. 날짜는 8월 16일 차변에다가 접대비 금액은 33만원, 대변에다가는 이 지급금, 거래처는 신한카드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월 25일 거래네요. 8월 25일 거래. 직원 김성실에 대한 8월분 급여 명세, 급여 문제도 나오죠. 여러분 직장 다니면 급여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여러분이 담당자라면 이 회계 처리 매번 해야 되겠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명세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급 총액 여기 급여라 그랬었죠. 회계 처리하는 건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저기 차변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급여 쓰면 돼요. 만약에 공장이면 임금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급여는 지금 총 190만 원이죠. 그죠? 자,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급여는 그 전체 지급한 전체 금액 있죠. 그 금액 190만 원 중에서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는 이거 소득이잖아요. 그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기에 대한 세금 원천 징수해야 되죠. 그러면 대변에다 원천 징수한 금액은 얼마가 돼요? 여기 공제 총액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계정 뭐라고 써요? 이것도 벌써 몇 번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금을 여기다 써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난번에 평가할 때 요 문제 제가 냈어요, 안 냈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요걸 까먹은 거야. 왜?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이거 지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때마다 계속 익혀놓으세요. 실무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예수금은 얼마가 있어요? 17만 4,250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돈은 보통 예금으로 이체를 해서 지급해야 되겠죠. 보통 예금에서 지급한 금액은 얼마를 지급했대요? 여기 차인 지급액 나와 있죠. 그래서 차인 지급액 172만 5,75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급여 나갈 때 회계 처리 이렇게 준다. 하나만 딱 이해해 놓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어거지로 이걸 외워요? 어거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급여는 어떻게 쓴다? 여기 회사에서 직원한테 주기로 했던 돈이에요. 그러면 얼마? 급여는 19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지금 다 통장에 입금시켜줘요? 아니죠. 4대 보험하고 세금은 띄어놔야 되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4대 보험료 차감한 이 금액만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직장 가서 월급 받을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아, 급여 쓸 때는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되겠구나 라고. 그럼 저도 똑같이 또 입력을 할게요. 날짜는 8월 25일 날짜로 사변에 급여라고 쓰시고요. sorry. 생산부문 급여라고 쓰면 나와요, 안 나와요? 한번 볼까? 급여 500번대 급여 없죠. 그러면 생산부일 때 임금 하면 500번대 임금 나오죠. 임금으로 쓰셔야 돼요. 생산부를 못 봤어.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생산부라는 게 어디 나왔지? 아, 맞다. 이거 지난번에 누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내가 가르쳐주고 나서 지금 지난번에 유리 씨가 질문했는데 이게 왜 저기 임금이에요 물어보는데 내가 손으로 생산부식 그렇게 해놓고 내가 지금 까먹었어. 맞아요. 생산부 김성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19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고 대변에다가는 예수금은 17만 4,250원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잘 이해가 안 됐던 분 계속 반복할 거니까요. 나중에 다음 주에 우리 FAT 1급 할 때 이거 또 나올까 안 나올까. 근데 지금 이 벌어지는 일들이 회사에서 실무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냥 문제예요? 실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연습하고 이거 할 줄 알고 자격증 취득하셨다면 실무에 가서도 실무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네요. 9월 17일 유기견 보호단체에 기부금 250만원 계좌에서 기부했대요. 그럼 기부금이죠. 그럼 차변에 기부금 쓰시면 되고 대변에 보통예금 쓰면 되죠. 이런 거 틀리지 말란 얘기예요. 쉬운 거. 그 다음에 당연히 벌어지는 것들. 그러면 9월 17일 날짜로 차변에 기부금 쓰시면 되겠죠. 기부금 250만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250만원 간단하죠.
자, 그러면 여기껏 일반 전표 입력해서 6문제 보셨는데 여기 되게 평이하죠? 쉽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이론 문제는 어려웠죠? 그래도 이론이 어렵긴 하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회계 1급에서 본격적으로 얘는 회계 1급만 나오는 거죠.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보면서 주의해야 될 거 지난번에 연습했으니까 하나씩 보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입력 시 유의사항 꼭 읽어봐 주세요. 한번 미리 읽어봐 두면 너무 괜히 나중에 허둥대고 읽지 않아도 되니까. 자, 1번 문제예요. 9월 3일 해피상사에 여기 제품 판매라고 나와 있죠. 제가 이 제품 상품 구분하라 그랬었죠. 지난번에 그 내부 평가에 보니까 분명히 제품 판매를 했다고 돼 있는데 상품 매출이라고 쓴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미쳤으니까 그러겠지. 거기 왜 그렇게 썼는지 주의하라고 제가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품 판매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품 매출이라고 써야 되죠. 오케이? 판매하고 판매했으면 얘는 뭐예요? 매출이죠. 증빙서류가 뭐로 나와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그럼 매출에서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일 때 부가세 유형은 11번 쓰기로 했었죠. 그죠? 부가세 유형 11번 써야겠구나 판단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공급가액은 얼마였어요? 600 세액은 60. 그럼 우리가 66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돈 어떻게 받았대요? 현금으로 얼마 받았답니까? 330만 원 받았죠. 그죠? 그럼 나머지는 아직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럼 계정 뭐라고 써야 돼요? 외상 매출금 쓰셔야겠죠. 왜 외상 매출금이에요? 여기 제품이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여기 세금 계산서에 나와 있는 요 외상 미수금 이런 거는 외상 매출금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수금일 수도 있는 거 여기다 하나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게 계정 과목의 이름이 아니에요. 내용을 보고 계정 과목은 누가 선택해야지 돼요? 여러분이 정해서 써주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은근 여기 지난번에 봤던 내부 평가에서 요거 거래를 갖다가 입력만 하고 자동 분기가 되니까 잘 눈여겨보지 못한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요건 써드려 볼 테니까 여기 차변에는 지금 현금 받은 거 있죠. 현금은 얼마를 받았어요? 330만원 이렇게 받았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지금 제품 매출했죠. 그럼 제품 매출 이렇게 써야죠. 얼마라고 써야 돼요? 공급가액만 써야 돼요. 여기 600만원 이렇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돈 못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얼마 못 받았어요? 330만원 이렇게 써줘야 되고 부가세 우리가 제품을 팔았을 때 그때 계정 과목으로 부가세 징수해 놓는 것은요 돈 예수금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얘를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까 급여 나갈 때 우리가 돈 대신 받아놓고 세금 냈죠. 부가세도 마찬가지로 부가세는 우리 돈 아니라 그랬죠. 돈 맡아놓은 거예요. 언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까지. 그래서 기정 이름이 우리 급여 나갈 때 예수금하고 똑같은 자리 대변이고 얘는 부채예요. 오케이? 여기다가 얼마 써주셔야 돼요? 60만원. 우리가 제품을 팔았다. 부가세 예수금. 우리가 상품을 사왔다. 부가세 대급금. 요 용어도 배운 지가 얼마 안 돼서 많이 헷갈리시더란 얘기죠. 근데 지금 이제 계속 반복할 거니까 얘는 부가세법에서 모르면 상거래행위에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1급 과정이라서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는 9월 3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메인 매출전표 입력 문제를 내더라도 가장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거 문제가 두세 문제가 나와요. 그런 건 틀리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저도 똑같이 날짜를 보고서 입력을 해볼게요. 날짜는 여기서 하면 안 되겠죠?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하셔야 되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날짜는 9월 3일 날짜로 부가세 이용은 제가 반드시
매출 매입 구분하고 그다음에 증빙서류 보고 입력하라 그랬어요. 여기는 세금계산서니까 11번 과세 쓰면 되겠죠. 품목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자부품이라고 써주시고요. 수량은 100개, 단가는 6만원. 그다음에 거래처는 해피상사라고 되어 있네요. 해피상사. 전자란에다가 표시해야 되겠죠? 1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전자발행이 아니라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없어요. 네, 분계는 지금 이제는 돈을 나누어서 받았죠. 뭐 혼합분계 누르시게 되면 혼합분계 눌렀을 때는 여기 대차 차익이 반드시 떠 있어요. 그래서 분계를 여러분이 완성시키라 그랬었죠. 자, 그러면 차변에다가는 현금 써야겠죠. 현금은 33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 나머지는 외상매출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차익 없어졌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해요. 너무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는 여기 메인 매출 점표에서 여기는 우리 증빙서류 입력하는 화면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공급가액 세액 입력하게 되면 회계 처리가 매번 똑같기 때문에 여기 제품 매출 나와 있는 금액이 공급가액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가세는 여기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매번 이렇게 나오니까 손으로 분계 써보라 그러면 머릿속에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9월 25일 거래고요. 주화 무역에 얘도 제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요거 주의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제품 55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 그러면 얘는 지금 공급 대가를 가르쳐 준 거죠. 그죠?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말 뜻은 지금 얘 공급 대가로 알려준 거고, 그러면 이 공급 대가를 공급가액 세액 나눠줄 때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자동으로 분계가 되겠지만 여기 550만원을 나누기 몇으로 해주면 돼요? 계산기 사용해서 1.1 누르게 되면 뭐가 계산이 돼요? 공급 가액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가 세액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판매라고 그랬으니까 매출이죠. 그죠? 매출에서 찾으셔야 돼. 부가세 유형. 여기 판매라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용카드 거기 BC카드로 결제 받았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제품을 판매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우선 대변에 먼저 할게요. 제품 매출이라고 써야 되겠죠. 판매했으니까. 그러면 금액은 얼마가 돼요? 500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부가세 10% 받아야 되죠. 계정 뭐라고 써야 돼요?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쓰시면 돼요. 50만원. 그죠? 그 다음에 제품을 팔았는데 지금 우리 받은 결제는 신용카드로 받았죠. 그러면 차변에다가는 제품을 팔았기 때문에 얘 외상 매출금이라고 쓰셔야 돼요. 외상 매출금 550만원 이렇게 써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이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카드로 결제받았을 때 거래처는 반드시 신용카드 써주라 그랬었어요. 여기 BC 카드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거래가 완성이 돼요. 오케이? 그런데 증빙서류가 지금 이게 뭐예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다고 했으니 여기 부가세 이용은 매출에서 카드로 결제받은 거, 그러면 17번 카과 이렇게 써야겠구나, 선택을 요걸 해야겠구나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똑같이 9월 25일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9월 25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부가세 유형은 카과, 품목은 제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품, 수량 단가는 없죠. 근데 여기에 카과일 때, 현과일 때, 건별일 때 얘는 공급대가 그냥 입력해주면 공급가액하고 세액 나눠진다 그랬죠. 아니면 그냥 나눠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래처는 어디라고 그랬냐면 조화무역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랬더니 신용카드 카우가로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신용카드 어떤 거 썼냐고 물어보죠. F2 눌러서 BC카드 썼어요.
그다음에 분계는 여기 지금 혼합 분계 누르셔야겠. 아니, 카드로 결제 받았으니까 4번 누르면 되겠죠? 카드 외상 매출금 되어 있고 거래처는 BC카드로 별도로 나와 있죠. 나머지는 다 조합무역 이렇게 쓰면 예, 이 문제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요. 날짜는 10월 15일 날짜 거래이고요. 공장에 시설 보호 목적으로 CCTV 설치를 했대요. 에스컴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지금 얘는 우리가 파는 게 아니라 사는 거죠. 그럼 얘는 매입이겠구나 알 수 있나요? 매입이에요. 그다음에 매입의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이니까 51번 과세 이렇게 되겠죠. 이것만 생각해야 돼요? 54번도 생각해야 돼요? 지금 매입인데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으면 51번인지 54번인지 구분해야 된다 그랬었죠. 불공인지 그거를 판단하셔야지 돼요. 자, 근데 여기는 지금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몇 번 써야겠어요? 51번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대금 총액 550만원은 당일에 50만원 현금으로 줬대죠. 그 다음에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10회에 걸쳐 매달 균등에 지급하기로 했다는데 이유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500만원 미지급금으로 해놓으면 되겠죠. 계정은 뭘로 해야 된다? 미지급금으로 해놓으시면 된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분기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차변에 지금 여기 고정자산으로 등록했다 그러는데 CCTV 설치한 거 계정 뭐라고 등록을 해놓으면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건 지금 설치하고 계정 뭐라고 쓰라는 거 있나요? 설치 장비 계정급 과목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설치 장비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금액은 500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대변에는 지금 현금은 미리 줬대죠. 현금 50만원을 미리 줬대요. 그 다음에 설치 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급금 똑같죠. 돈 썼으니까 50만원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10회에 걸쳐서 균등에 지급하기로 했다고는 했지만 얘는 어쨌든 간에 미지급금이에요. 얘 나가는 것만 10번에 나눠서 50만원씩 내보내면 되겠죠. 미지급금 5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어디 써주시면 돼요? 이 돈 줘야 되는 게 에스콤이죠. 그죠? 그럼 거래처는 주 에스콤 이렇게 쓰시면 끝나겠죠? 자, 여기 CCTV에 대한 거 계정 이렇게 모르는 거 처음 나오긴 했지만 문제에서 계정 과목을 사용하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 문제 차근차근 다 읽어보셔야지 돼요. 자, 그러면 저기 10월 15일 날짜로 좀 저기 설명해 드린 거 그대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10월 15일로 해주고요. 차변에다가는 부가세 유형은 세금계산서 받은 거니까 51번. 품목은 CCTV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공급가액은 500만원, 50만원, 거래처는 에스콤, 해주시고 전자세금계산서 우리 받았죠? 그러니까 여라고 표시해 주시고요. 금액은 나누었기 때문에 혼합분계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저기 원재료 뭘 바꿔주면 돼요? 설치 장비 설비 장치 500만원 대변에다가는 현금 50만원 줬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해서 해주면 되겠죠? 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3번 문제도 주어진 대로 회계 처리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대만에서
원재료 공급가에 1,0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수입하고, 그 다음에 수입 전자세금계산서 인천세관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액은 즉시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얘기했죠. 우리 주어진 자료 그냥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증빙서류가 뭐가 증빙서류예요? 우선 얘가 매입이라는 건 알겠죠. 우선 매입 파트에서 찾으셔야 될 것이고, 증빙서류는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이죠. 그럼 수입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가세 이용 코드 번호는 55번. 요거 선택하면 되겠죠. 수입. 됐나요? 나머지 자료는 그대로 입력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직접 입력하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0월 20일로 해주시고요. 부가세 유형은 55번. 수입 품목은 원재료라고 했었죠. 원재료 써주시고요. 뭐 수량 단가 이런 건 없죠. 그러면 공급가액만 얼마? 1,00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라고 했냐? 인천세관이죠. 인천세관. 세금계산서 받았죠. 1번. 분계는 지금 현금으로 즉시 납부했다 그랬죠. 현금만 누르면 되겠죠. 자, 지난번에 근데 제가 뭐라고 설명해 드렸냐면, 이 수입 세금계산서는 특징이 있다 그랬었어요. 지금 원재료를 수입할 때, 원재료는 해외에서 지금 우리한테 팔았을 때 세금이 붙어 있겠습니까? 안 붙어 있겠습니까? 안 붙어 있죠. 그런데 이 세금이 안 붙어 있는 게 우리 국내에서 소비될 때 우리 국내 부가가치세 부과한다 그랬죠. 이거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원재료가 실제로 1,000만원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원재료 우리가 지금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부가세 얼마를 지금 부과한다는 뜻이에요. 100만원 부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100만원에 대해서만 세관에다 돈 납부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여기 부가세 공급가액은 의미가 있는 숫자다 없는 숫자다. 이 부가세 대급금 100만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10배를 해준 거예요. 그냥 그래야지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수입세금계산서는 얘는 허수예요. 그러니 이런 수익 같은 거에 부가세 유형 얘만 잘 선택하면 회계 처리는 자동으로 될 수 있죠. 부가세 유형을 여러분이 잘 선택하셔야 돼요. 매매주조표 입력에서는. 어렵냐? 몇 번 계속 반복하는데 어려울 리가 있나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계속 연습할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4번 문제까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리스로부터 영업직 직원들이 사용할 목적이래요. 영업직 직원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리스. 여기 리스 나왔네요. 해당 리스는 운용 리스이며 리스 계약일 2021년 11월 30일, 리스 기간은 5년 약정, 월 리스료는 80만원이다. 중요한 건 지금 80만원이죠. 리스로부터 1회차 임차료 계정, 리스할 때는 렌트할 때는 임차료 계정 쓰면 돼요. 전자 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여기 세무 2급의 요 내용에 대한 걸 그때 가서 설명하긴 하겠지만은, 리스 회사 리스 있잖아요. 얘는 면세예요. 거래가 리스는 면세다. 그래서 여기 증빙서류가, 그래서 계산서가 이렇게 온 거고, 실무에서도 요즘 리스 사용하는 저기 회사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리스료 납부하라고. 부가세가 있겠다 없겠다?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리스료는 임차료로 쓰면 되시겠고, 증빙서류는 여기 계산서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매출이겠어요? 매입이겠어요? 돈을 내는 거니까 얘는 매입이겠죠. 그럼 부가세 유형은 매입에서 이렇게 증빙서류가 계산서일 때 53번 면세 이렇게 선택하기로 했었죠. 그죠? 그래서 부가세 유형은 53번 면세를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대금은 2월 초에 지급하기로 했다. 돈 아직 안 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계정 뭘로 해놔야 돼요?
또 미지급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거래처는 여기 리스 이렇게 놓고요. 이해됐어요? 그럼 분계는 어떻게 될까? 분계는 차변에다가 리스료는 지금 임차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차료 500번대, 800번대 영업직 직원들이 사용할 거라면서, 그러니까 800번대 판관비로 표시해주고 금액은 8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에다가는 돈 아직 지급 안 했죠. 이 지급금 거래처는 리스 금액은 8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설명, 저도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거래. 월은 11월 하고요. 30일 입력하시고, 부가세 유형은 53번 면세고, 여기 그냥 리스료 하면 되겠죠? 리스료. 공급가액은 80만원이 될 것이고요. 거래처는 리스 주식회사. 계산서 받았죠. 분기는 아직 돈 안 줬는데 얘는 3번 혼합분기로 하신 다음에 원재료를 뭘 바꿔줘야 돼요? 임차료로 바꿔주시면 되죠. 임차료 800번대로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리스로 이렇게 해주시면 마무리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은 또 리스라는 거 하나 배웠죠? 리스는 대표적인 면세 중에 하나예요. 수용차와 관련돼서.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 매매 출전패 마지막 문제네요. 12월 12일 거래고요. 해외 거래처인 베스트 인터내셔널의 제품 1000개, 여기 한 개당 200달러 직수출. 요게 증빙이에요. 직수출이. 그러면 직수출이면 수출이니까 부가세 이용은 직수출, 수출이라고 된 거 16번 수출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를 부가세 이용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자, 수출하고 나서 대금은 외상으로 해왔대요. 자, 선적일 날 얘가 우리 부가세 때 배웠던 얘가 인도한 거예요. 그럼 인도일의 환율 적용해서 원화 계산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선적일 날 환율이 1,300원이었다고 하네요. 되셨나요? 그럼 요거 금액 입력해 주면 될 텐데, 한 개당 200불이라고 그랬다면은 요거 제가 한번 힌트를 줄게요. 이렇게 정수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요 자료 거기 입력하실 때요, 수량란에다가 여기 지금 제품 1000개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200달러, 한 개당 200달러라고 했다면 여기 지금 환율이 1,300원이잖아요. 1달러당. 만약에 여기 단가를 1,300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공급가액 얼마 틱 나오겠죠. 계산기 사용하지 않고 그걸로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싹 지워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130만원어치가 되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공급가액은 130만원 될 거고, 부가세 예수금은 없겠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매출금 하면, 얘는 뭘 팔았어요?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나오겠죠. 그럼 여기 회계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대변에 제품 매출 130만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돈 안 받았으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 130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외상 매출금 거래처 어디라고 해주면 돼요? 베스트 인터내셔널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저도 또 마무리 이거 입력해 볼게요. 날짜는 12월 12일 거래고요. 유형은 직수출, 품목은 제품이라 그랬었고요. 수량에다가 1000개, 단가는 1,300원, 그럼 130만원 나왔죠? 그리고 요거 싹 지워주시는 거예요. 스페이스바로. 그 다음에 거래처는 베스트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 여기서 여러분은 1번 아니면 3번밖에 없어요. 1번은 직수출, F2 한번 눌러보세요.
FE는 직수출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우리는 요거 선택해야 될 것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3번에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여기 영수율 적용되는 거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많이 써도 다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직수출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1번 하고서는 확인 누르시면 요거 안 하면은 틀립니다. 수출 신고 번호는 없으니까 엔터 치면 되겠고요. 자, 분계는 지금 이거 외상이죠. 그러니까 2번 외상 누르시게 되면 제품 매출하고 외상 매출금으로 베스트 인터내셔널 다 돼 있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전산 회계 1급에서는 이렇게 영세도 나오고 그러는데 FAT 1급에서는 안 나와요. 얘는 FAT, TAT 2급에서 나와요. 오케이?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됐고요. 자,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또 6문제죠. 한 문제당 3점씩 해서 여기 총 18점 나와 있고요. 문제 4번은 지금 오류 수정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 오류 수정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산회계 1급에서 일반 전표 입력 문제 7문제가 되는 거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도 7문제가 돼요. 그럼 점수로는 21점씩이죠. 전표 입력이 그래서 70점 중에서 42점이나 돼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주 업무로 할 거니까 이거 연습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것도 맞겠죠. 자, 일단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수정해야 될 문제가 일반 전표에서 수정을 해야 될 것인지 메인 매출 전표에서 수정해야 될 것인지 그거를 먼저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겠죠. 모르면 양쪽 다 날짜 입력해 보면 돼요. 자, 날짜는 8월 19일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영업부서에서 소모품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소모품 B 되겠죠. 근데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공급대가로 되어 있네요. 마트에서 구매하고 삼성카드로 결제했대요. 그런데 얘를 제조원가 소모품비로 처리했다면 지금 영업부서라고 하니까 여기 소모품비 얘를 500번이 아니라 800번으로 수정해 주세요. 이 문제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얘는 보세요. 지금 얘는 일반 전표에 입력이 되어 있겠어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이 되어 있겠어요. 부가가치세가 있으니 메인 매출 전표에 있겠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8월 19일자를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날짜는 8월 19일자를 조회해 보시게 되면 소모품 구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뭐가 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소모품비라고 되어 있는데 몇 번대로 되어 있어요? 500번대로 되어 있죠. 얘 영업부에서 사용한 거라면서요. 800번대로 바꿔주셔야겠네요. 그래서 F2 눌러서 소모품비 해고서는 800번대 요걸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오류가 정정된 거죠. 여기서 요구한 거 이렇게 수정하라는 얘기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11월 19일 한성공업에 대한 외상매출금 2,500만원이 나오는데 2,500만원 전액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일반 전표에 회계 처리했대요. 근데 여기 1,500만원은 동사라는 뜻은 거래처라는 뜻이라 그랬죠. 현금 받은 게 아니라 전에 현금이 아니라 약속금으로 받고 그다음에 잔액만 현금으로 회수됐다면 2,500만원 현금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을 1,000만원은 1,000만원만 현금으로 처리하고 1,500만원은 받으러옴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일반 전표에서 입력했다고 했으니까 일반 전표 11월 19일 거 조회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서 11월 19일 거 조회를 해 보시고요. 전표 입금 그럼 얘 바꿔야겠네요. 그죠? 뭐 여기 차변에 아니 이거 대변에 외상매출금 회수한 건 대변부터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차변에다가는 현금 받은 게 얼마 받았대요? 1,000만원 받았다 그랬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받으러옴으로 표시해 줘야 되겠죠? 거래처는 한성공업 그대로 해주시고요. 1,500만원 이렇게 수정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됐고요. 자, 5번 문제. 5번 문제는 우리 기말 정리상, 결산 정리상이죠. 결산 정리상 문제 3문제 나왔대요. 하나에 3점씩. 자, 그건데 얘도 기말 정리상 나오는 문제들이 거의 정해져 있죠. 손익의 이연 아니면 자동 결산 문제 뭐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데 이도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영업부 건물에 대한 우진 화재에 대한 보험료 문제 나왔죠. 또 보험료 지급액은 전부 판관비로 처리했으며 판관비로 처리했다는 것은 비용 처리했다는 뜻이죠. 그죠? 보험 기간은 7월 1일부터 그다음에 뭐 등등 나와 있죠.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근데 계산하기 편하라고 보험 날짜를 갖다가 7월 1일 날 가입했다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잡아요. 지금 이걸 갖다가 오리지널로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연습해 보기로 할게요. 자, 이거 처음 설명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그럼 보험 가입했을 때 7월 1일 날 얘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됐었겠느냐는 거예요. 차변에 이렇게 보험료 해놨겠죠. 영업부니까 800번대 보험료 쓰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600만원 이렇게 해놨겠죠. 대변에 현금으로 다 냈다고 할게요. 현금으로 보험에 가입했는데 600만원. 지금 12월 31일이 됐어요. 지금 여기 보험료로 600만원 다 놔두고 여기 손익에 처리해주지 않으면 600만원이 전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600만원 안에는 올해 보험료도 있지만 내년 보험료도 있잖아요. 내년 보험료는 얼마예요? 600만원이 12개월치라면 여기 7월달부터 7, 9, 10, 12, 12하면 6개월치죠. 이거는 올해 비용이에요. 그럼 올해 비용만 보험료로 남아야지 내년 것도 다 올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내년도 거는 얼마? 300만원. 올해 거는 얼마? 300만원. 그럼 내년도 거 낸 거는 돈 미리 낸 거죠. 내년도 거 비용 미리 낸 거 기정 우리 뭐라고 사용하기로 했냐면 성급 비용이라고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성급 비용 내년도 거는요 300만원은 내년도 거예요. 이렇게 표시해주고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요? 앞에서 보험료 600만원 비용 처리해놨던 거 300만원만큼은 소멸시켜야 되죠. 그래서 대변에다가는 보험료 판관비로 해놨던 거 300만원 이렇게 소멸시켜야지 돼요. 그래서 이거 보험료는 내년도께 얼마인지만 빨리 파악하면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겠죠. 또 참고로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자 여기다가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을게요. 얘가 1년치인데 가입한 날짜가 여기 7월 1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언제까지예요? 내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12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금액이 600만원이라고 그런다면 올해 거 300만원, 내년 거 300만원 이렇게 나누어 자야 되겠죠. 그죠? 보험료가 그래서 내년 거 보험료 미리 낸 거는 청급 비용이라고 쓴다. 청급 비용은 자산 규정이니까 차변에 쓰고 대변에 그냥 보험료 빼주면 되겠죠. 비용 처리법일 때는 이렇게 한다 그랬었어요. 오케이? 그럼 이거 자산 처리법은 어떻게 할래요? 아까 자산 처리법도 배웠죠. 자산 처리법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7월 1일 날 이렇게 가입했을 때요. 7월 1일 날 가입했을 때 여기 차변에다가 뭐라고 쓴다는 얘기예요. 성급 비용이라고 자산으로 써요. 600만원. 왜? 가입했을 때는 보험기간이 하나도 안 지났으니까 지금 비용 처리하면 안 되죠. 자산으로 돈 가져간 거, 낸 거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대변에다가는 현금 600만원 이렇게 쓰시고요. 자, 그랬다가 12월 31일이 됐어요. 성급 비용이란 자산, 이제 기간이 경과했죠. 기간 몇 개월 경과했어요? 6개월 경과했죠.
6개월 경과했으면 자산은 그만큼 감소시켜줘야 되죠. 대변에다가 선급비용 쓰고 그렇게 기간이 지나간 것만큼은 차변에 비용 처리해줘야 되죠. 여기다가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300만원 대변에다가는 선급 비용 빼줘야 되죠. 기간이 지나간 것만 경과한 만큼은 기간 경과분은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위에 거는 비용 처리법, 여기가 비용 처리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여기가 자산 처리법일 때 여기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얘는 두 개 다 할 줄 아셔야지 돼요. 이유는 두 가지 문제가 다 나오기 때문에 회계 1급이 됐던 세무 2급이 됐던 얘는 계속 반복해서 나올 문제이기 때문에 12월 31일 날 결산 처리 어떻게 해줘야 돼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회계 요즘 트렌드에 회계 1급에서 자산처리법 문제도 자주 물어봐요. 이 처리법으로 그럴 때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라고 기록해 놓고서는 몇 번 연습해 보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결산에서는 제가 항상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수동 결산부터 먼저 입력하세요 그랬죠? 그런 다음에 자동 결산 마무리하세요. 순서예요. 지금 우리 수동 결산으로 하니까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12월 31일 날짜로 이렇게 차변에 선급비용, 대변에 보험료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입력해 볼게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12월 31일자로 차변에 선급 비용 금액은 300만원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에다가는 보험료 해주시면 되겠죠. 300만원 이렇게만 해주시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죠. 12월 1일 장부상 금액보다 실제 현금 보유액이 3만원이 더 돈이 많다는 거죠 이거. 자, 제가 요거 현금과 부족 쓸 때 현금이 현재 더 많으면 현금이 많을 때 차변에 현금 있는 걸로 기록하고 현금 실제가 부족하면 대변에다 쓰라 그랬죠. 얘는 지금 현재 현금이 더 많죠. 그래서 발견하여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 벌써 했대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뜻이냐면 12월 며칠 날짜로 12월 1일 날짜로 지금 현금이 더 많죠. 차변에 현금 3만원 이렇게 기록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현금 과부족해서 3만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기말까지 지금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12월 30일자로 어떻게 처리해 줘야 돼요? 차변에 현금과 부족 다 없애줘야 되죠. 현금과 부족 얘는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기말에 3만원 이렇게 없애주시고,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처리해요? 돈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3만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물어본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12월 31일 날 1일 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12월 31일 날 이거 어떻게 처리해주면 돼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됐음? 그래서 자, 그럼 저도 12월 31일 날 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차변에다가는 현금 과부족 3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대변에다가는 잡이익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네요. 기말 외상매출금 계정에 미국 로우즈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330만원, 그 다음에 3,000불이죠. 중요한 건 얘예요. 3,000불 포함되어 있다. 결산일 현재 환율은 1,2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정을 가르쳐 드리기는 했지만은
지금 제가 계산하고 쓰는 거 한번 다시 잘 정리를 해 놓으세요. 지금 우리가 외상매출금 이렇게 기록했을 때 선적일날 환율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선적일날 환율은 얼마였겠어요? 지금 3,000불이 그 원화 금액으로 330만 원이라고 얘기한다면 330만 원을 나누기 3,000불로 해보게 되면 이때 환율은 1,100원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환율은 1,100원이라고 알았어요. 근데 외상 매입금이에요? 외상 매출금이에요? 매출금이 아니라 매입금이죠. 그럼 내가 외상 매입할 때 1,100원을 줄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기말에 실제로 돈 주지는 않았지만 1,200원 주는 걸로 지금 바뀌었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부채가 더 증가했잖아. 근데 부채 규정은 어차피 대변에 외상매입금인 건 알죠. 대변에 외상매입금이 얼마가 더 증가한 거예요? 100원이 더 증가한 거예요. 이거 계산할 때는 환율로 계산하세요. 그런 다음에 3,000달러 곱하면 되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더 증가를 했고 그럼 차변에는 내가 지금 손해라면서요. 이때 쓰는 계정 제가 12월 달이면 외화짜 같은 거 긴 거 쓰라 그랬죠. 외화, 외환 두 개만 조회해보면 돼. 긴 거. 그걸 얘를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100원 이렇게 쓰면 되는데 100원 곱하기 3,000달러 해보세요. 이건 1달러당 100원 차이 나는 거니까 3,000달러 곱하기 100원 하면 30만 원이겠죠? 그죠? 그러면 입력할 때는 여기다가 3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외상매입금 거래처 써주셔야 되겠죠? 3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환율 때문에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환율 계산 같은 거 많이 안 해본단 말이에요. 문제를 갖다가 이게 외화 부채로 이번에 시험 문제를 냈던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였었죠. 결산 문제에 대해서. (12월 31일) 똑같고요. 차변에다가는 외화 환산 손실 해서 30만원 입력하고요. 대변에다가는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아까 로지사라고 그랬었죠. 로지사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근데 이것도 트렌드라면 트렌드일까? 지금 여기 결산 문제가요. 지금 1번, 2번, 3번 나왔죠. 자동 결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도 뭐 트렌드라면 트렌드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부터는 조회 문제죠. 자, 1월부터 6월까지 현금 지급액 총액을 물어보고 있죠. 현금 계정을 물어보게 되면 현금 계정 찾을 수 있는 거 두 군데라 그랬어요. 현금 출납장 아니면 일개표, 월개표라 그랬었죠. 근데 얘는 단순하게 현금 지급한 것만 물어봤어요. 그죠? 그럼 얘는 현금 출납장에서 지급액 보면 되겠죠. 그러면 현금 출납장을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현금 출납장에서 1월부터 6월까지라 했으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급액이라는 말의 의미는 요 출금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 출금된 거의 총 금액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6,550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출금된 거 지급에 요걸로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모두 연습해 볼래요? 일개표, 월개표 클릭해서 조회해 보세요. 일개표, 월개표 누르셔가지고 월개표를 누르는 게 더 빠르겠네요. 1월부터 6월까지만 입력하면 되니까. 그리고 6개월 동안 조회 기간 동안의 지출액은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요거라 그랬었죠. 금월 속에 지출된 것은 6,550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게 보기 편한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월개표, 일개표는 시험 문제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기 때문에 또 실무에서도 유용하게 많이 사용되는 장부이므로 눈에 많이 익혀놓으시는 게 편하실 것 같으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조회를 해봤고요. 두 번째,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수, 매입이라고 그랬어요. 세금계산서 매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누르기 전에 얘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셔야 될 것이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부가가치 부속서류예요. 그죠? 그래서 지우고 화면에서 위에 보시면 탭에 부가가치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보이시죠? 거기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회하는 월은 4월부터 6월까지라고 그랬어요. 1기 확정 신고기간이네요. 4월부터 6월까지 엔터 띵 쳐보시고요. 그러면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여기 매출하고 매입하고 탭이 나뉘어져 있죠. 어떤 거 눌러야 되겠어요? 매입 누르시고 거기서 세금계산서 발급해버려요. 매수 세금계산서 매입 매수가 가장 많은 거 여기 매수 나와 있죠. 가장 많은데 어디예요? 기린전자 여기네요. 그죠? 거래처명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기린전자 쓰면 되겠죠? 근데 타이핑하다가 잘못해서 기린전자 안 하고 기란전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지? 잘 입력하세요. 그건 나도 맞게 해줄지 틀리게 해줄지 그건 모르겠어. 타이핑하다 실수하는 건 순식간이니까 정확하게 입력하시도록 하세요. 자, 마지막 거예요. 당사의 제1기 예정신고기간. 여기 당사 제1기 예정신고기간 지금 몇 월부터 몇 월까지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구분할 줄 모르면 이건 공으로 그냥 날리는 거죠. 예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 공제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신용카드 사용에 그건 예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회계 1급에서는 한 번도 안 봤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라고 뭐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다르겠습니까? 물론 똑같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시고요.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기 확정 신고 기간이죠.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FAT 1급에서 봤던 부가가치세 신고서보다 얘가 좀 컬러풀하죠. 여기에서 뭐 물어봤어요? 신용카드 이거 물어봤죠. 아니 매입이라고 했는데 쏘리. 신용카드 매입이라고 그랬으면 여기 매입에서 찾아야겠죠. 근데 여기 눈을 씻고 봐도 매입에서 신용카드 매입이라는 게 없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거 어디 있다 그랬어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여기를 이거라 그랬었죠. 그죠? 근데 이거는 합계금액이에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14번 코드 번호는요. 합계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어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한 명세는 요 옆에 여기 있어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 보이시나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표시되어 있는 신용카드 매출 수령 합계표하고 요 합계 금액이 바로 요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일단 다행히 신용카드에 대한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질문은 뭐 물어봤어요? 매입세 공제되는 거 얼마입니까? 물어봤죠. 세액공제는 요거죠. 답은 얼마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여기서는 50만원. 근데 문제에서는 일기 확정이 아니라 일기 예정 물어봤어요. 일기 예정 과세기간은 언제예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죠. 그죠? 거기서 보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보는 거야 뭐. 이게 답이겠네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조회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조회 문제는 보니까 재무제표에서 한 문제가 나왔고 장부에서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에서 두 문제 나왔죠. 근데 장부나 재무제표에서 두 문제 나오고 부가가치세에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 문항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0회 전산회계 1급 100회 실기 문제까지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